그래서 이제 등기법 들어가 볼게요. 등기법 테마 20번, 테마 21번, 테마 22번.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흔히 여러분 이제 정규 강의 시간 때 보는 이 세 가지가 등기법 총설 파트입니다. 등기법 총설 파트는 기본적으로 출제 비중이 그렇게 높은 파트는 아니에요. 아닌데 우리 등기법의 기본적인 용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해석하는 파트거든요. 근데 이제 총설 파트에서 이제 출제위원이 내는 지문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이제 그거 위주로 해서만 여러분이 정리를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테마 20번, 21번, 22번은 등기법 총설 파트고 출제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등기법 총설 파트는 기본적으로 등기에 관한 용어의 개념을 많이 서술해 놨다라고 이해하시고, 근데 그 용어와 관련해서 필수적으로 암기될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 내용 위주로 해서 여러분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이제 등기사항이죠. 등기사항. 자, 등기사항에 여기 보면 실체법적 등기사항, 실체법적 등기사항과 절차법적 등기사항. 실체법적 등기사항이라는 것은 우리 민법에서 요구하는 등기사항이고요. 절차법상 등기사항은 등기법에서 요구하는 등기사항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실체법상의 등기사항과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을 구별하는 실익은 점차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등기에서는 출제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자, 그러나 이런 용어가 있다라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등기할 사항이 물건 나와 있잖아요. 그죠? 등기할 수 있는 물건. 자, 등기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사건의 목적이 될 수 있는 토지와 뭐에 한한다? 건물에 한한다.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는 주의해야 될 거 하나, 하천, 이거 하나. 과거 한 2, 3년 전에 한 번 정도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천과 관련해서는 간단하게 하천법상의 하천에 대해서도 소유권, 저당권, 권리질권에 관한 등기를 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은 공통적인 지문이 뭐냐면 용의권 등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천법상의 하천도 등기는 할 수가 있지만 단, 그 아래에 나와 있는 지문 제가 한 단어로 줄일게요. 용의권 등기. 용의권 등기는 허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 개수의 결정은 따로 볼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등기할 수 있는 물건, 과거에는요, 한 번씩 나왔지만 지금은 거의 출제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과거에 나왔을 때 이 개방형 축사가 한번 나온 적이 있거든요. 개방형 축사. 요 정도 하나만 여러분이 기억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가볍게 여러분이 한 번 정도 읽어보는 수준으로 넘어가셔도 좋아요. 그 다음에 일부에 대한 등기 있잖아요. 자, 요 일부에 관한 등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얘네들은 강론에서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지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표로서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제가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판서를 통해서 여러분이 메모지 같은 데 하나 딱 메모해가지고 시험 칠 때 일부라는 개념이 나왔을 때는 항상 이 개념을 적용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제가 정리를 별도로 좀 해드릴게요. 자, 볼게요. 아주 중요해요. 자, 굉장히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자, 볼게요. 부동산의 일부. 그럼 부동산의 일부라는 말은 토지 일부, 건물 일부 이렇게 봐도 되겠다. 그죠? 그래서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는요, 용의권만 허용하고요. 나머지는 허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권리의 일부 있잖아요. 그럼 권리의 일부는요, 달리 말하면 지분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권리의 일부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지분이라고 나오고요. 그래서 지분에 대해서는 용의권
허용하지 않고 나머지는 허용한다. 이렇게. 그럼 지분의 용의권 설정 등기는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나머지 등기는 가능하다라고 정리하시는데, 근데 이 지분과 관련해서 별도로 암기해야 될 게 두 개가 있어요. 내용상으로는 조금 다른데 앞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 나가면서 그 내용이 뭔지를 제가 전달 드릴 테니까 일단 그렇게 암기하고 갈 겁니다. 자, 여기서 두 개를 더 암기해야 되는데, 지분만 보존 등기, 지분만 상속 등기, 그 다음 하나 더 1인이 전원명의, 전원이 있다는 것은 한 명이 있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한 명이 전원명의로 한다 했으니까. 그럼 한 명이 전원명의의 본등기, 이런 등기들은 다 허용하지 않는다.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두시면. 자, 그러면 이 내용은 여러분이 이게 메모지 같은 거 있잖아요. 시험을 칠 때 반드시 지분과 관련해서 또는 토지 일부, 건물 일부와 관련해서 시험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지문을 딱 적어 놓고 하세요. 그럼 적어 놓고 하면 이 내용만 가지고도 우리 등기법 한 문항은 반드시 나온다고요. 몇 문항 나온다고요? 한 문항. 그래서 이 내용만 가지고도 등기법 한 문제는 우리는 고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차차 우리가 테마 특강을 통해서 계속 해나갈 거잖아요. 그러면 이 내용을 계속 언급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계속 주지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해야 될 거는 뭐예요? 그렇죠. 이 내용을 반드시 지분과 관련해서 나왔을 때는 적어 놓고 메모를 해놓고 문제를 푸는 습관을 들인다라는 거, 그렇게 해서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보니까 지분의 용의권 설정은 안 되고, 지분만 보존 안 되고, 지분만 상속 안 되고, 1인이 전원 명의의 본등기는 안 되면 나머지는 다 뭐 한다? 허용한다. 이렇게 정리해 버리면 되거든요. 되겠죠? 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추가해서, 여기 있는 내용에 추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등기할 사항인 권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우리 테마 특강을 듣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초심자가 이 강의를 듣기는 어렵다는 거 아시죠? 그죠? 초심자가 아니라 대부분 한 1년 정도 공부를 좀 했는데 좀 아쉽게 떨어졌다든지 그런 분들을 위주로 해서 강의가 진행되잖아요. 그래서 등기할 수 있는 권리, 소유권, 지상권, 지하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임차권. 이러한 권리가 있다라는 정도는 여러분이 알고 계실 거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굳이 한 가지 더 추가하고자 한다면 환매권 하나 더 추가할 수가 있겠다. 그죠? 자, 등기할 수 없는 권리, 점유권, 동산질권, 유치권, 주의토지 통행권, 구분 임차권, 분묘기지권, 사용대차권, 이러한 권리들은 다 등기할 수가 없는 권리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자, 등기할 수 있는 권리의 변동. 자, 우리가 설정 등기, 보존 등기, 이전 등기, 변경 등기, 소멸은 말소나 멸실 등기, 처분 제한의 등기는 가압류와 가처분에 관한 등기가 되겠다. 그죠? 그럼 강론에서 이런 내용들은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등기해야 물권 변동이 발생하는다. 민법 186조는 등기를 해야 되고, 민법 187조는 뭐 없이도,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죠? 대표적으로 상속, 그 다음에 수용, 공용징수, 판결, 경매, 이 네 가지가 대표다. 그죠? 그럼 상속은 언제? 사망 시에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고, 공용징수, 수용은 수용한 날에 물권 변동이 발생하고, 판결은 언제? 판결 확정 시에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그때의 판결은 무슨 판결만을 의미한다? 그렇죠? 형성 판결만을 의미한다.
그다음에 경매는 매각대금을 완납했을 때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상속과 같은 경우에는 사망 시에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이를 취득한 권리를 처분하려면 뭐 해야 한다? 등기를 해야 한다. 이게 187조의 취지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기타 법률의 규정 있잖아요. 그죠? 기타 법률의 규정. 그럼 이런 내용들은 다 민법상에서 나오는 내용들인데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보통 강의를 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등기에서는 거의 이제 출제가 되고 있지는 않거든요. 민법 187조에 해당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계약이 아닌 애들. 계약이 아닌 애들은 다 187조 규정에 적용받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상속, 판결, 수용, 경매, 건물의 신축,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 이런 거, 물건의 소멸 다 계약 아니잖아요. 그럼 계약이 아닌 애들은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렇게 정리해 두시고요. 자,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가끔씩 나오거든요. 이 지문은. 자, 이게 시효취득이 있죠. 시효취득 또는 뭐 취득시효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취득시효와 관련해 가지고는요. 취득시효는 민법 187조의 규정인데도 불구하고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효취득만큼은 별도로 여러분이 암기를 해 주셔야 합니다.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의 취득이지만 예외적으로 등기를 해야 권리를 취득한다. 그래서 이 지문 하나만큼은 따로 암기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 등기법 총설 파트, 제가 테마 20번, 21번, 22번이 등기법 총설 파트라고 했는데 이 내용은 용어와 관련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용어와 관련되는 거니까 등기법 전체 용어를 대부분 많이 포함하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법 총설 파트의 지문이 나올 때는 독립적인 문항으로 나오기보다는 통합형의 지문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 이해하시면서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23회죠. 23회. 한 11년 전의 문제잖아요. 그죠? 틀린 것은 사건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이면 공용 제한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등기의 대상이 된다. 5. 일필지 토지 특정 일부. 자, 일필지 토지 특정 일부에 대하여 이렇게 딱 나오면 제가 아까 메모하는 거 적으라고 했잖아요. 토지 일부. 자, 토지 뭐다? 일부. 그럼 토지 일부에 대해서는 뭐만 가능하다? 용익권만 가능하다. 이렇게 꼭 적어 놓고 문제 푸시라고요. 일부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일부에는 지상권 등기, 용익권 등기는 가능하죠. 설정하지 못한다 했으니까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이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그죠? 그러면 이 지문은 지상권에서도 나오겠다. 그죠? 그러니까 제가 메모해놓은 그 지문은 반드시 시험에 나오게 되면 저처럼 이렇게 꼭 적는 습관을 들이시라고요. 그래서 분할을 선행하지 않으면 지상권 설정하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분할을 선행하지 않아도 토지 일부의 용익권 등기는 가능하니까 이 지문이 틀렸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건물의 공유 지분 나왔다고 그죠? 지분. 그럼 지분 나오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지분에 대해서는 용익권 등기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지분만 보존. 제가 문제 푸는 방식을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지분만 보존 안 되고요. 지분만 상속 안 되고요. 그럼 1인이 전원명의의 본등기 안 되고요. 자, 이렇게 해놓고 나머지는 뭐 한다? 다 된다. 이렇게 가면 된다고요. 제가 하는 방식 제발 부탁드리는데 꼭 제가 하는 방식대로 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실수를 안 합니다. 이걸 적어놓지 않고 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는 단기간에 공부가 된 거기 때문에 응용의 폭이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적어놓고 하시라고요. 자꾸 적다 보면 지문이 익숙해져요. 되겠죠? 꼭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지분 나왔다, 그죠? 뒤에 전세권 돼 있네요. 지분의 용익권 안 된다고 돼 있네. 할 수 없다 했으니까 O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일동의 건물 또는 구분, 분할 절차를 밟기 전에도 건물 일부 나왔네요. 그러면 건물 일부는 여기에 해당하겠다, 그죠? 용익권만 된다, 그죠? 그럼 전세권 용익권이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항상 문제 푸시라고요. 그 다음에 주의토지통행권은 등기사항이다, 등기사항이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등기할 수 없다. 오, 이렇게 해서 2번 해결하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 23회에 출제된 이 문제는요, 실제로는 지금 우리가 등기법 총설 파트에서는 보고 있지만 이 지문들은 각각이 다 강론에서 중요 지문이라고요. 2번 지문은 지상권에서도 나올 수 있고 3번과 4번 지문은 어디? 전세권에서도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앞서 메모해드린 이 내용 꼭 기억하시라고요. 안 되는 거 지분의 용익권 X, 지분만 보전 X, 지분만 상속 X, 1인이 전원명의 본등기 X 이렇게 해놓고 나서 문제 풀면 여러분이 실수를 하지도 않고 반드시 한 문제 가져갑니다. 그래서 우리 등기법 총 12문항인데 여러분하고 저하고 우리 테마 특강을 통해 가지고 등기법 최소 8개만 가져가면 되잖아요. 그죠? 등기법 8개, 지적법 10개, 그럼 18개면 합격하는데 아무 지장 없다고요. 그래서 제가 꼭 적어놓고 하라는 것들은 적어놓고 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자, 그 다음, 넘겨볼게요. 22회 기출이다, 그죠? 22회. 옳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자, 인터넷을 통해 인감증명서 발급 예약을 신청하고 신용카드로 수수료를 결제했다면 예약에 따라 등기소에 인감증명서면이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그 신청은 처리할 수가 없다. 그럼 이 지문들은 굳이 암기를 안 해도 신청했고 수수료 납부했고 인감증명까지 다 만들어졌다면 그때는 취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처리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하천법상 하천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나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수가 없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해야 하니까 기억은 이해는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천법상의 하천에 대해서는 뭐만 안 된다고요? 그렇죠. 용익권만 안 됩니다. 예. 그다음에 공작물 대장에 등재된 해상 관광용 호텔 선박은 건물 등기부에 등기할 수 있다 하는데 해상 관광용 호텔 선박은 등기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등기할 수 있는 물건이 되려면 토지에 정착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해상 관광 호텔에서니까 바다에 둥둥 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정착성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주의토지 통행권. 주의토지 통행권은 확인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 통행권은 등기할 수가 없다. 그래서 O. 그러면 리얼은 O. 이것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일필지 토지 일부. 토지 일부 나왔네요. 토지 일부. 그럼 토지 일부 나오면 또 항상 적어야죠. 그렇죠. 저처럼 꼭 적으세요. 이렇게 용익권만 가능하다. 나머지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이제 용익권 나오죠. 지상권은 가능하죠. 근데 저당권은 안 되겠다. 그죠? 할 수 있으나 했으니까 미음 지문은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그럼 옳은 것은 기억과 리얼 해서 2번. 이렇게 항상 답을 찾아가시라는 겁니다. 됐고요. 그럼 예상 문제인데 등기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실체법상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라면 절차법상 영역에서도 당연히 등기할 수 있어야 하므로 실체법상 등기사항은 모두 절차법상 등기사항이 된다. 5. 법률 행위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은 실체법상의 등기사항이다. 5. 하천법상의 하천은 공용 제한을 받기 때문에 등기사항이 아니다가 아니라 등기사항이다. 그래서 3번 지문이 틀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주유소의 캐노피는 등기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5. 유치권은 등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5. 자, 여기에서 1번과 2번은 실체법상, 절차법상 등기사항, 이거 제가 수업 진행할 때 과거의 어떤 하나의 개념일 뿐이지 출제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상 문제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지 실제 시험에서는 나올 개연성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의 대상이 되는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유치권은 부동산 물권이므로 등기할 수 있다. 등기할 수 없다. 그죠? 2번
건물 일부 나왔네요. 건물 일부도 나왔네요. 건물 일부. 딱 나오는 순간 뭐다? 그렇죠. 용익권만 가능. 이렇게. 전세권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다. 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할 경우에도 등기할 수 있다. 이러한 권리를 우리는 권리질권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물권 변동의 목적으로 하는 채권적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은 가등기가 되느냐 안 되느냐, 가등기가 가능하다. 그럼 이거는 가등기에서 또 학습을 하겠다, 그죠? 물권적 청구권은 가등기를 허용하지 않지만 채권적 청구권은 가등기가 가능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임차권, 환매권은 채권이지만 등기할 수 있다. 가능하죠. 왜 등기를 합니까? 임차권과 환매권은 제3자에게 뭐 하기 위해서? 대항하기 위해서 등기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은 1번이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테마 21번 이제 전국 등기의 효력인데 또 잠시 쉬었다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